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서동환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렇게 특강으로 만나뵙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게 될 특강 내용은 탄소 중립 시대를 위한 친환경 탄소 소재 생산 기술, 그리고 그 탄소 소재들의 에너지 및 환경 분야에 대한 적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서 현재 에너지 신소재 트랙에서 어떻게 하면 다양한 나노 소재들을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으로 생산을 해서 다양한 에너지 소자 그리고 환경 분야, 특히 수처리 분리막 분야에 적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강에 앞서서 이제 발표에 앞서 제 이력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오늘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간략한 이력을 소개를 해드리면, 저는 시드니 대학 그리고 호주 연방과학원 재료공학부에서 박사를 받았고요. 그리고 2014년도부터 호주 연방과학원 재료공학부에서 이제 박사후 연구원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관에서 선임연구원 생활, 그리고 3년 동안의 선임연구원 기간을 거치고 나서는 시드니 공과대학교에서 이제 환경공학부에서 다양한 나노 소재들을 어떻게 하면 환경 분야에 적용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제 리서치 모티베이션과 왜 제가 어떻게 에너지와 물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됐는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에너지나 그리고 수처리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하게 됐냐면 제가 이제 학부 때 나노공학을 이제 전공을 했었는데요. 이 나노공학의 대부 교수님 중 한 분인 리차드 스몰리 교수님께서 21세기에는 어떤 이제 인류가 페이스하게 될 문제들이 뭐가 있을까를 예측을 하셨을 때 그 문제점 중 가장 큰 이슈로 에너지와 물 부족 이 두 가지의 현상을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밑에 단의 리스트에도 보시면 뭐 이제 식량 문제나 환경 문제 이런 다양한 이슈들이 정말 정확하게 옛날에 예측하신 대로 지금 그대로 우리에게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죠.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 에너지, 물, 그리고 식량, 환경 이것들이 밀접하게 연계가 돼 있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는 어떻게 하면 물, 그리고 에너지, 음식, 환경, 이 다양한 분야들이 어떻게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좀 연계성 연구나 어떻게 하면 이거를 더 효율적으로 이 시스템을 구축할지에 대한 융합적인 연구 분야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에너지, 물, 그리고 음식, 그리고 환경, 넥서스라는 토픽인데요. 이런, 이런 다양한 신 분야가 생겨날 만큼 이 네 가지의 분야는 지금 현재 굉장히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서 에너지, 그리고 수처리 분리막, 그리고 어떻게 하면 깨끗한 물을 아니면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연구했던 분야들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릴까 하는데요. 저는 플라즈마 공정과 열처리 공정을 활용해서 다양한 나노 소재들을 만드는 연구를 했었습니다. 제가 만들었던 소재들 중에서는 이제 차세대 탄소 소재를 할 수 있는 그래핀 소재, 탄소 나노튜브 소재, 2D materials, 그리고 금속 산화의 소재들, 그리고 다양한 반도체 소재들을 합성을 해서 다양한 에너지 그리고 환경 분야에 적용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특강에 앞서서 탄소 중립 시대라는 이런 문구가 많이 떠오르고 있죠, 여러분. 이 탄소 중립 시대랑 이제 같이 계속 뉴스에 자주 나오는 이제 단어가 있을 텐데요. 바로 자원순환 경제입니다.
그리고 이 자원순환 경제와 탄소 중립 시대에 이제 맞춰서 다양한 그 산업 분야나 아니면 학계 분야에서 큰 트랜지션을 우리는 겪고 있고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생산하거나 소재를 생산할 때 이렇게 자연이 유한하다는 거를 이렇게 생각을 많이 안 하고 이렇게 생산을 하고 그리고 쓰게 이제 사람들이 그 소재를 활용하고 나게 되면은 바로 버리거나 폐기하거나 이런 그 순환이나 재활 과정을 크게 거치지 않고 이제 사용을 하고 만들고 버렸는데요. 이제는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왔고, 그리고 다양한 국가들이 정책적으로도 이 순환, 어떻게 하면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쓰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최대한 재활용을 해서 이 유한한 우리 자원을 보존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다음 세대들한테도 이 유한한 자원을 꾸준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전 분야에서 요즘은 sustainable manufacturing, 친환경 생산 아니면 어떻게 하면 좀 더 지속 발전 가능한 이런 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지 생산 단계에서부터 많이들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시대가 왔고, 그것을 이제 정부에서는 기업이나 학계에서 연구를 하거나 이런 기술들을 업테이크하게 굉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소재부터 어떻게 하면은 인공적인 소재를 쓰지 않고 천연 소재를 활용하거나 천연 소재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소재를 만들고 그거를 다시 재활용하거나 아니면 다시 회수를 해서 그 소재를 다시 활용해서 소자나 제품을 만드는 공정을 이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 중 오늘 핵심 주제로 이제 제가 소개해드릴 탄소 소재도 이 자원순환 경제의 대표적인 이제 주자나 이그샘플로 이제 제가 소개해드리고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는 제가 또 활발하게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네. 탄소 소재가 왜 그러면은 여러분 제가 굉장히 재미를 갖고 있어하고 계속 꾸준하게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이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 굉장히 간단해 보이는 이 두 테이블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나는 그럼 어떤 소재들을 연구를 해볼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한 적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때 이 테이블이 저의 머릿속에 확 와닿았습니다. 바로 Earth Elemental 테이블인데요. 바로 지구상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활권상에 어떤 원소들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고 분포되어 있을까? 라는 굉장히 기초적인 생각부터 이제 저는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저의 생각은 굉장히 타당한 것 같기도 하면서 그리고 돌이켜서 생각을 해봤을 때 정말 이렇게 세상이 흘러가고 있구나 라는 거를 많이 깨닫게 해줬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이 on Earth, 바로 지구상에서 어떤 원소들이 가장 많이 포함이 돼 있고 함량이 돼 있는지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면 옥시젠, 실리콘, 알루미늄, 아연, 칼슘, 소디움, 포타시움, 마그네슘, 타이타늄 등등 다양한 원소들이 우리 지구상에 어느 정도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 여러분, 요즘 여러분 이거 없이는 살 수가 없죠. 바로 그 반도체. 반도체 기반으로 모든 전자장비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죠. 그 반도체 핵심의 원료인 실리콘. 바로 이 실리콘이 지구상에서 27%, 25%가 가량 이렇게 다량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실리콘 산업은 지속적으로 발전이 가능했고 저가형으로 우리가 꾸준히 개발을 하면서 가격 절감도 할 수 있고 이런 다양한 공정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발전이 가능한 산업으로 실리콘이 성장을 해왔습니다. 이 결과적으로 이 간단한 테이블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은 당연히
그 유출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구상뿐만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권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바로 똑같이 또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칼슘, 그리고 포스포러스 등등 이런 다양한 원소들이 또 이제 지구상에서는 분포를 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제 눈을 이제 캐치했던 원소는 바로 C, 카본입니다. 실리콘과 마찬가지로 탄소는 우리 지구 삶에서 그리고 인류의 삶에서 굉장히 다량으로 포함되어 있는 원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인지 다양한 탄소 소재들 그리고 탄소 나노 소재들은 여러분들의 삶 그리고 지금 저희의 삶을 굉장히 다양한 방면으로 임팩트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나 환경 분야에서는 굉장히 탄소 나노 소재들이 실리콘만큼이나 여러분들의 삶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고 앞으로 탄소 중립 시대에서는 더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다양한 이그젬플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말씀하시는 내용을 조금 이해하셨으면 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탄소라는 원소에 대한 중요성은 이제 알게 되었는데요. 그럼 탄소는 어떤 폼으로 존재할 수 있고, 그럼 어떤 탄소 나노 소재들이 존재할까? 이제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탄소는 다양한 원자 배열을 가지고 이제 다양한 폼으로 엑시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sp3 구조, sp2 구조, 다이아몬드 구조, 그리고 아몰포스나 믹스드 스테이트 구조로도 탄소는 존재가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다이멘션에 따라서 다양한 탄소 나노 소재들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고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다시피 sp3나 sp2의 믹스 구조를 갖고 있는 액티베이티드 카본이나 이 G-D 다이멘션을 갖고 있는 카본 오니움 그리고 2D 구조를 갖고 있는 그래핀 소재 1D 구조를 갖고 있는 탄소 나노튜브나 카본 나노파이버 소재. 이런 다양한 나노 소재들이 다양한 폼으로 다양한 원자 구조나 다양한 다이멘션을 갖고 지금 존재하고 있으며 다양하게 연구 레벨이나 아니면 산업적인 레벨에서 다양하게 생산이 되고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고 쓰이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제가 예시를 보여드릴 이제 소재는 액티베이티드 카본인데요. 이 액티베이티드 카본은 보통은 sp2나 sp3 구조를 갖고 믹스드 폼을 갖고 있는 탄소 나노 소재입니다. 제가 이 액티베이티드 카본 소재를 상당히 좋아하는 이유는요. 이 다양한 액티베이티드 카본은 다양한 천연 소재에서 합성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렇게 생산이 되고 있고 또한 우리의 삶에 지대한 임팩트를 주고 있는 탄소 나노 소재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코코넛이나 아니면 다른 야채들이나 아니면 다른 과일들을 먹고 나면 껍질들이 남을 수도 있고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부분들이 남게 되잖아요. 그럼 보통은 그런 천연 소재들이 우리가 쓸 파트를 다 이제 섭취를 하거나 남게 되면은 그 나머지 파트들은 결과적으로는 음식물 쓰레기로 우리가 어디에 폐기를 하거나 버려야 되거나 매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액티베이티드 카본 소재는 이런 버려지는 천연 자원 소재를 가지고 합성이 가능하고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 액티베이티드 카본 소재의 경우 2스텝 프로세스로 이제 합성이 진행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버려지는 천연 소재의 경우 다양한 케미컬 컴포지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셀룰로스가 될 수도 있고 리그닌이 될 수도 있고 헤미셀룰로스가 될 수도 있고 정말 다양한 케미컬 원자 구조를 갖고 있는 이런 천연 소재들을 우선 1차 과정에서 카보나이제이션이라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제 탄소화시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그 화학 구조를 갖고 있는 친구들을 sp3 구조로 이제 변형시키게 되는 과정이죠. 이 카보나이제이션 공정을 통해서 우선 이렇게 변환이 된 탄소 소재들을 이 두 번째 공정을 통해서 이제 액티베이티드 카본으로 이제 변환이 되게 되는데요. 이제 카보나이제이션 공정에서는 이런 천연 소재들을
그냥 진공 상태나 고온에서 끓여내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액티베이션 과정이라는 이 두 번째 단계에서는요, 알칼리 성분이나 KOH나 NaOH 같은 알칼리 성분을 가진 용액에서 이런 탄화가 된 소재들을 넣고 끓이게 되면은 이 탄화가 된 소재의 그 표면이나 아니면 이너 구조에 이런 작은 구멍들이 정말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1나노미터나 2나노미터 이하의 정말 작은 기공들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이 작은 기공들이 결과적으로는 다양한 에너지 분야나 환경 분야에 적용시킬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탄소 소재로 이렇게 변환을 하게 됩니다. 이 액티베이티 카본 소재 같은 경우에 큰 특징이 있는데요. 엄청나게 큰 그 비표 면적을 갖고 있고 굉장히 넓은 포어 볼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 뜻은 뭐냐면은 굉장히 작은 소량의 소재를 가지고 있어도 엄청나게 넓은 서페이스 에리아를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다량의 이온이나 오염물질이 삽입이 되거나 탈삽입이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은 아주 필수적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액티베이티 카본의 경우는 천연 자원 소재, 버려지는 자원 소재를 활용해서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탄소 소재로 변환이 가능한 소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1번으로 예시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고요. 다행히 그러면은 이 액티베이티 카본은 어디에 쓰일 수 있을까? 그러면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다양한 이온들이 탈삽입할 수 있는 에너지 저장 소자 중 하나인 슈퍼 캐파시터의 핵심적인 활성 소재로 지금 현재 그 상용화 레벨 그리고 인더스트리 레벨에서는 거의 모든 회사들이 이 액티베이티 카본을 활용해서 슈퍼 캐파시터라, 슈퍼 캐파시터라는 에너지 저장 소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슈퍼캐파시터의 경우에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그 에너지를 빠르게 출력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는 에너지 저장 소재인데요. 앞으로 우리가 닥쳐오게 될 탄소 중립 시대에서 굉장히 혁혁하게 그리고 많이 쓰이게 될 그런 에너지 저장 소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환경 분야에서는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나노에서 2나노 이하에 되는 기공 사이즈에 다양한 오염물질들을 내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액티베이티 카본은 이런 그 다양한 오염수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오염수에 이제 저희가 넣게 되면은 이렇게 이 기공 속으로 다양한 오염물질들이 흡착을 하게 되고 탈흡착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액티베이티 카본 소재를 활용해서 물에 있는 오염물질도 제거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크게 이런 액티베이티 카본 소재가 다양한 다기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에너지 저장 소재나 아니면 환경에 특히 오염물질을 탈흡착해서 제거하는 그런 용도로 쓰이고 있다는 걸 이제 아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또 다른 탄소 나노 소재들은 어떻게 우리 삶을 임팩트를 주고 있는지 한번 또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탄소 나노 소재는요, 바로 오늘의 핵심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 그 탄소 섬유 소재로도 굉장히 활발하게 쓰이고 있고, 지금 아마 여러분들의 삶, 그리고 저의 삶을 굉장히 크게 이 영향을 주고 있는 소재입니다. 바로 카본 나노 파이버라는 소재인데요. 이거는 1D 구조를 갖고 있고, 그리고 대개는 이거는 sp3 구조를 많이 내포하고 있는 이제 탄소 나노 소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본 나노 파이버는 그 말 그대로 이렇게 그 튜브 형태의 이제 빈 공간이 없는 튜브 형태의 이제 그런 나노 소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카본 나노 파이버의 경우는 그 이 thickness가 굉장히 얇을 수도 있고 두꺼울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이렇게 1마이크론에서 아니면 수백 나노미터 정도의 두께를 갖고 있는 그런 1차원 구조의 탄소 나노 소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카본 나노 파이버를 왜 들었냐면요. 바로 이 카본 나노 파이버가 너무 다양한 데 쓰일 수가 있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핵심 특강 내용 중인
그런 탄소 섬유의 산업에 혁혁한 그 공을 세우고 있는 소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카본 나노 파이버가 그럼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여러분 한번 과정을 제가 한번 설명드리면요. 우선 이런 셀룰로스나 탄이나 아니면 피치 같은 카본 소재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그 실처럼 이제 매듭을 짜듯이 우선 이런 실 매듭을 만들게 됩니다. 보통 이 산업계에서는 탄이라는 이런 그 화학 구조를 가진 폴리머들을 많이 쓰는데요. 이 폴리머들을 실처럼 만들어서 이제 만들어내게 되면 이 실들이 다양한 서멀 아닐링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카본 나노 파이버로 이렇게 보이시다시피 이런 굉장히 튼튼하고 전도성도 있는 그런 파이버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한 3스텝 단계 보통 아닐링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는데요. 우선 그 산소 환경에서 더멀 옥시데이션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고 두 번째, 세 번째 단계에서는 좀 더 높은 단계에서 이제 이 판 프리커서가 아닐링이 된 그 실들이 이렇게 600도, 800도, 보통은 1300도에서 1500도까지 아닐링이 되면서 카보나이제이션 그리고 그래피타이제이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판이나 셀룰로스나 피치 같은 소재들이 카보나이제이션을 거치면서 sp2나 sp3 컨텐츠로 변환이 되게 되고 그리고 더 높은 온도에서 끓이게 되면은 sp2 구조로 이제 많이 변환이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보통은 저희가 쓰고 있는 다양하게 활발하게 그 쓰이고 있는 카본 나노 파이버의 경우 1100도나 1200도에서 합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피타이제이션까지는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통은 많은 파이버들이 sp3 구조를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런 좀 두꺼우면서도 되게 단단해 보이는 그 1차원적인 구조로 가진 그런 튜브 형태의 이런 파이버 형태의 탄소 나노 소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소재들은 과연 어디에 쓰일 수 있을까? 보시게 되면은 바로 정말 다양한 분야에 쓰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임팩트 있는 거를 몇 가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바로 여러분들이 타고 있는 자동차나 비행기의 내부 구조로 요즘은 다 카본 파이버가 쓰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비행기를 타다 보면은 이렇게 보잉 747이나 보잉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통은 한 200에서 250 패신저를 태우다가 한 2014, 15년부터 에어버스 모델이나 이런 다양한 신종 그 에어크래프트 기종이 나오면서 250명 정도 태울 수 있었던 비행기가 갑자기 360명, 370명 가까이 이제 더 많은 승객들을 태우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기술 개발이 있었는데요. 그 핵심적인 기술 개발 중 하나의 원동력 중 하나가 바로 이 카본 나노 파이버 기술의 개발의 발전이 상용화 레벨까지 도달하게 되면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차세대 에어버스 모델들이나 요즘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거의 대다수의 비행기의 모델들은 거의 내부의 인테리어들은 이제 이 카본 나노 파이버로 여러분들이 앉게 되는 시트나 아니면 이너 인테리어의 구조들을 이 카본 나노 파이버로 다 이제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이나 스틸 플레이트들을 대체를 하면서 비행기의 무게를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그리고 강도는 또 그만큼 유지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비행기 산업에서도 엄청나게 큰 그런 이노베이션이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이제 차세대 벤츠나 BMW 그리고 요즘은 현대차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는 많은 차들이 차 내부의 인테리어 시트들은 이제 똑같이 비행기처럼 알루미늄이나 그 철판이 아닌 바로 이 카본 파이버가 내장되어 있는 카 시트로 다 전환이 됐습니다. 정확히 이제 자동차에서도 무게가 줄어들고 단단해지기 때문에 연비가 더 좋아지게 되는 효과를 가져왔고, 요즘 차들이 이 카본 파이버가 증착된 차들이 훨씬 더 좋은 연비를 가지고 오게 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됐고, 지금은 내부에는 카본 파이버를 무조건 쓴다는 게 거의 이렇게 룰처럼 변해버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카본 파이버의 메카니컬 스테빌리티를 이제 또 활용을 해서 이렇게 지금 현재는 경찰관들의 방검복, 그리고 뭐 플렉시블 어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 이제 우리 오늘 발표 주제 중 하나인 탄소 중립 시대의 핵심적인 에너지 생산 그 기술이라 볼 수 있는 풍력 터빈의 블레이드의 내부 소재도 활발히 쓰이고 있습니다. 정확히 보시면은 이런 경량이면서도 단단한 내구성을 요구하고 그리고 화학적인 안정성, 물리화학적 안정성을 필요로 하는 어플리케이션은 바로 이 카본 나노 파이버가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본 나노 파이버의 개발과 그리고 상용화는 우리의 삶에 어마어마한 임팩트를 가져온 굉장히 중요한 탄소, 탄소 나노 소재이자 탄소 섬유 소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몸담았던 호주 연방과학원에서도요, 이 탄소 카본 나노 파이버를 BMW사나 보잉사나 에어버스사나 다양한 회사들이 투자를 받아서 이렇게 파일럿 라인으로 어떻게 하면은 메카니컬 스테빌리티를 더 늘릴 수 있을지, 전도성도 더 늘릴 수 있을지, 뭐 이런 다양한 연구들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3스테이지 이제 그 프로세스들을 이렇게 실제로 이제 공정을 프로세스를 실사를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겠지만 카본 파이버들이 또 불에도 잘 안 탑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그 멀티 펑셔널한 어플리케이션에 카본 나노 파이버가 지금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기업적인 레벨에서 지금은 되게 많은 연구가 되고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카본 나노 파이버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들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바로 앞선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봤던 이런 셀룰로스 천연 소재들을 활용하게 되면 가격 절감도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공정 단계에서는 우리가 에너지를 절약을 하면 더 좋잖아요. 어떻게 하면 같은 강도를 가지고 있고 더 좋은 전도도를 갖고 있는 소재를 더 짧은 그 아닐링 프로세스나 아니면 저온에서 할 수 있을지 이게 다 하나하나가 효율적인 소재 생산 그리고 친환경적인 소재 생산으로 한 발자국씩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보통 이 카본 나노 파이버의 경우 보통 생산을 하게 될 때 기본적으로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의 아닐링 프로세스가 진행하게 되는데요. 장시간의 고온 프로세스를 요구하는 소재들은 당연히 비싼 가격을 요구하게 되고 이는 이런 효율적인 소재 생산에 방해하는 그 요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탄소 소재의 경우는 어떻게 하면 최대한 버려지는 소재를 활용할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친환경적인 그런 프리커서를 가지고 탄소 나노 소재를 만들 수 있으면 아마 더 효율적이면서도 친환경적인 소재 생산에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제 다음 소개해드릴 탄소 나노 소재는요, 바로 카본 나노 튜브입니다. 이 카본 나노 튜브는 카본 나노 파이버랑은 틀리게 거의 완벽한 sp2 구조를 갖고 있는 1차원 구조의 탄소 나노 소재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카본 나노 파이버와는 다르게 카본 나노 튜브의 두께는 굉장히 얇고 그리고 훨씬 더 이렇게 컴팩트하고 속이 할로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본 나노 튜브의 두께나 아니면 넘버 오브 월스에 따라서 이제 명칭을 할 수가 있는데 보통 하나의 벽을 갖고 있는 탄소 나노 튜브를 싱글월 카본 나노 튜브라고 하고 멀티월 카본 나노 튜브라고 해서 이렇게 월 숫자가 점점 늘어나게 되면 이렇게 두꺼운 그 탄소 나노 튜브가 생성이 되게 되는데요. 바로 멀티월 카본 나노 튜브가 그런 예시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탄소 나노 튜브는 굉장히 재미난 특성을 갖고 있는데요. 보통은 이런 암체어라는 그 탄소 구조의 원자 배열 때는
그 메탈릭한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근데 이 그 탄소 나노튜브의 원자 배열이 지그재그 형태로 변하게 되면은 이렇게 작은 밴드 갭이 열리게 됩니다. 바로 이 세미컨덕팅 프로퍼티가 반도체적인 특성을 카본 나노튜브가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재미난 구조적인 변화, 그 원자 구조적인 변화, 그리고 전자적 특성의 변화를 통해서 카본 나노튜브는 굉장히 다양한 그런 소재 그 분야에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탄소 나노 소재들이 웬만하면은 거의 메탈릭 아니면 세미 메탈릭 특성을 갖고 있는데 카본 나노튜브의 경우에는 이런 반도체적인 특성도 이제 얻을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보셨다시피 카본 나노파이버와 카본 나노튜브의 그런 이 카본 나노튜브는 어디에 쓰일 수 있을까? 한번 보시게 될 텐데요. 이렇게 카본 나노튜브는 굉장히 그 다양한 분야에 쓰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에 나왔다시피 이렇게 카본 나노튜브도 나노 파이버처럼 섬유화로 시킬 수가 있어서 이런 섬유화, 이런 플렉시블하면서 고전도성이 필요로 하고 그리고 고 물리화학적 안정성을 갖고 있는 정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쓰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밑에 보여드리고 있는 예시는 바로 웨어러블 하면서 플렉시블한 센서에 이제 그 플랫폼 소재로 쓰일 수가 있다는 거고요. 바로 카본 나노튜브에 이런 플렉시블하면서도 단단하고 고전도성을 띠고 있는 특성을 잘 활용한 거고, 그리고 이 탄소 나노튜브는 카본 나노파이버보다 훨씬 더 높은 그 물리적 내구성, 물리화학적 내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미 육군의 베스트로도 많이 쓰일 수 있고, 그리고 이 전도성을 활용을 해서 다양한 에너지 플렉시블한 그런 웨어러블 에너지 저장 소재로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시에 작은 전력이 필요로 하는 그런 에너지 저장 소자를 구동하는데 이런 탄소 나노튜브 기반의 플렉시블한 에너지 저장 소자가 활용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탄소 나노튜브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길래 이런 다양한 분야에 쓰일 수가 있냐면요. 여기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그 높은 스페시픽 서페이스 에리아, 비표 면적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메카니컬 스트렝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텐사일 스트렝스와 그리고 영스 모듈스가 굉장히 높은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열 전도성도 굉장히 뛰어나고 그리고 싱글화 카본 나노 튜브의 경우는 이런 그 반도체 특성을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전기 전도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캐리어 모빌리티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 그리고 전도도가 상당히 낮죠. 굉장히 거의 많은 금속보다도 아니면 금속보다 더 낮거나 금속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전자 전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특성들을 이제 굉장히 좋은 유용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카본 나노튜브 소재가 다양한 분야에 쓰이고 있고 쓰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탄소 나노튜브의 경우에는 일본의 수미오 아이지마 교수님이 이제 처음 발견을 하셨는데요. 이 탄소 나노튜브의 경우에는 아크 플라즈마 공정에서 이제 발견이 된 굉장히 재미난 소재입니다. 하지만 현재 쓰이고 있는 스탠다드한 마스 프로덕션 메터드에서는 이런 더멀 CVD 공정 그리고 플로팅 카탈리스트 방법의 그런 합성 방법이 쓰이면서 대량 생산 가능한 CNT가 요즘은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선 이런 웨어러블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플렉시블한 에너지 저장 소자 말고도 지금 중국에서는 이 카본 나노튜브의 반도체 특성을 활용한 이런 그런 카본 나노튜브의 이런 활용을 지금 중국에서는 이제 활용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실리콘밸리가 있듯이 중국에는
카본 밸리를 이렇게 형성하려고 하는 그런 조짐도 보이고 있고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탄소 나노 튜브를 이제 2차 전지의 도전제로서 많이 이제 활용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카본 나노 튜브의 다양한 전도도, 이온 전도도와 전자 전도도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2차 전지에서도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아주 기능성 소재로서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소재입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소재는요, 바로 이제 그래핀 퀀텀 덧입니다. 제가 이 그래핀 퀀텀 덧이나 카본 퀀텀 덧 소재를 이제 소개해드리는 이유는요, 바로 친환경 이제 탄소 소재 생산 기술에 아주 적합한 소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카본 퀀텀 덧이나 그래핀 퀀텀 덧의 경우는 이렇게 그 플로레스난 프로퍼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빛을 주게 되면은 발광을 할 수 있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특성을 갖고 있는 그래핀 퀀텀 덧이나 카본 퀀텀 덧은 다양한 메디컬이나 이미징 테크닉의 핵심적인 소재로 활용이 될 수 있고요. 이 그래핀이나 카본 퀀텀 덧의 경우에는 다양한 그 sp2 구조나 다양한 탄소 나노 수지와는 다르게 굉장히 우리 몸속에 들어가도 이런 사이토톡시시티나 아니면 인체에 많이 해롭지가 않은 굉장히 유용한 탄소 소재입니다. 그리고 이 카본 퀀텀 덧이나 그래핀 퀀텀 덧의 경우에는 유리아나 멜라민이나 아니면 TMP 같은 천연에서 자연에서 축출될 수 있는 소재들로 굉장히 간단하게 합성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재미난 소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친환경 탄소 소재 생산 기술에 적합한 탄소 소재로서 이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다양한 기능기 컨트롤 그리고 입자 사이즈 컨트롤을 통해서 다양한 파장대의 빛을 발광할 수 있는 이런 카본 퀀텀 덧을 이제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양한 이런 그 암세포 이미징 테크닉이나 이런 그 다양한 메디컬 어플리케이션들에 지금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의학계에서 쓰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생산이 되고 그리고 우리 인체에도 해롭지가 않기 때문에 이 카본 퀀텀 덧이나 그래핀 퀀텀 덧이 다양한 의학 분야에 더 널리 쓰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카본 탄소 나노 소재의 경우에는요, 바로 그래핀입니다. 그래핀은 이 2D 형태의 시트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바로 거의 퍼펙트한 sp2 탄소 구조를 갖고 있는 나노 소재입니다. 그리고 2004년엔 이제 이렇게 안드레 게임 교수님과 포스치아 노보슬로브 교수님께서 이 그래핀을 처음 발견을 하셨었는데요. 굉장히 재미난 방법에서 이제 이 소재는 발견되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여러분들이 자주 이제 어렸을 때 쓰셨던 연필, 연필심에서 이렇게 그래핀은 발견이 되었는데요. 이 안드레 게임 교수님의 제자셨던 포스치아 노보슬로바 교수님께서 연필 흑연심을 스카치 테이프로 한번 이렇게 접었다가 떼었는데 그거를 하루는 심심해서 SEM 이제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한번 구경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육각형 구조를 그 웰디파인한 육각형 크리스탈 구조를 갖고 있는 소재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거에 흥미가 빠지게 돼서 이 소재는 과연 뭘까 하는 생각에 다양한 이제 특성 구조를 연구하게 되신 결과 이렇게 보시다시피 굉장히 다양한 특성들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퍼펙트한 그 굉장히 높은 CNT와 비슷하게 높은 전자 전도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완벽한 더멀 컨덕터이기도 하고, 그리고 엄청나게 이렇게 철보다도 100배 더 강한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해요. 이 그래핀 소재의 발견은 2010년에 이 발견하신 두 교수님을 그 노벨 물리학상을 타게 되는 그런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핀의 발견은 굉장히 학문적으로 굉장히 큰 임팩트가 있었고, 앞으로도
제 생각에는 산업적인 임팩트가 큰 소재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되게 됩니다. 그래핀 소재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합성이 될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발견됐던 방법인 메카니컬 엑스폴리에이션 방법, 화학적 방법으로 파우더가 대량 생산이 가능한 이런 케미컬 프로세싱 방법, 그리고 이렇게 실리콘 카바이드에서 축출이 될 수 있는 에피텍츄얼 그로스온 실리콘 카바이드 방법, 몰리큘러 셀프 어셈블리 방법, 그리고 지금 틴 필름 형태의 그래핀을 만들 수 있는 그 케미컬 베이퍼 데포지션 방법, 그리고 제가 연구했던 플라즈마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다양한 방법에 따라서 다양한 그 모드의 소재들이 합성이 가능한데요. 이 지금은 현존하는 방법 중에서는 이렇게 그 케미컬 프로세싱과 그리고 더멀 CVD 공정이 지금 현재는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량의 그래핀 파우더를 합성을 할 때는 이런 그 케미컬 엑스폴리에이션 프로세스를 통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원천 소재인 흑연, 그래파이트를 가지고 그래핀 옥사이드나 이렇게 레디우스 그래핀 옥사이드를 이제 합성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더멀 CVD 공정에서는 다양한 이런 카본 프리커서와 수소 그리고 아르곤 가스들이 이제 고온 퍼너스에 주입이 되게 되면서 보통은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캐탈리스트들, 뭐 코퍼나 니켈이나 또 다른 금속들이 활용이 되면서 이렇게 그래핀이 촉매 위에서 이렇게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촉매를 이제 녹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래핀 필름과 탈착을 시키게 되면 이렇게 틴 필름 형태의 그래핀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파우더 형태의 그래핀도 얻을 수 있고 다른 이제 방법을 통해서 필름 형태의 그래핀도 생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차세대 이제 요즘 더 많은 사람들이 합성을 하고 있는 방법 중에서는요, 전기화학적 엑스폴리에이션이라던가 아니면 레이저 아블레이션 아니면 슈퍼크리티컬 플루이드 엑스폴리에이션이라는 방법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전기화학적 방법에서는 그래파이트 로드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고전압을 걸어주게 되면은 그래파이트의 그 흑연 간의 층간 구조가 분리가 되게 되면서 이렇게 솔루션 안에 그래파이트 플레이크나 그래핀 플레이크들이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고파워의 레이저를 이런 흑연 타겟에 쐬게 됐을 때 이렇게 작은 그 그래핀 구조의 퀀텀 덧들이나 그래핀 입자들이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는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이런 흑연 간의 층간 구조를 분리시킬 수가 있는데요. 마지막 또 다른 소개해드릴 방법은 바로 슈퍼크리티컬 플루이드 엑스폴리에이션인데요. 이런 CO2 그런 트리플 포인트를 갖고 있는 그 CO2라는 기체를 이제 트리플 포인트까지 올렸다가 갑자기 이제 프레셔를 낮추게 되면은 이 그 CO2가 이제 액체였다가 기체화가 되면서 이 그래핀관이나 아니면 다양한 2D 구조의 소재들을 층간을 분리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요즘은 그래핀 소재 그리고 다양한 2D 소재들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래핀 필름이 존재하고 있고 그래핀 파우더가 존재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필름 형태는 이제 전자현미경에서 아니면은 그 전자 투과 현미경에서 보이게 되는지 그리고 파우더 형태의 경우는 어떻게 이런 전자현미경에서 보이게 되는지 제가 예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럼 그래핀의 이런 정말 좋은 우수한 특성들을 그럼 어디에 활용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그래핀의 고전도성을 활용한 센서들, 그리고 이 전도성을 활용한 이런 포토볼테이크스에 이제 쓰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포토볼테이크스에서도 태양전지에서도 다양한 전도성이 필요한 파트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야 부분들 그 파트들에 적용이 가능하겠고 특히 그래핀의 경우는 이런 배터리나 캐파시터로서 에너지 저장 소재로서 이렇게 크게 쓰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핀이 강도도 좋은데 특히 이렇게 구부러지는 상황이거나 플렉시블한 상황에서도 굉장히 우수한 전자 전도도를 띠기 때문에 이런 플렉시블 웨어러블 일렉트로닉스에도 활용이 될 수가 있고 이런 다양한 서페이스 코팅이나 그리고 수처리 분리망에도 지금은 활발히 연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통 그래핀의 경우는 세미 메탈리카 프로퍼티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수한 예, 전도도를 보이고 있고 다만 그래핀의 경우는 반도체적인 특성은 보이지 않아서 반도체를 대체하는 그런 소재로서는 쓰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것들은 이렇게 어떤 폼의 그래핀들이 이렇게 쓰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파우더 폼이 쓰일 수 있을지 아니면 필름 형태의 그래핀 소재가 쓰일 수 있을지 한번 이렇게 각각 어플리케이션에 붙여봤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핀의 발견은 굉장히 큰 분야를 낳게 되는 큰 영향이 있었는데요. 2004년에 그래핀이 발견된 이후로는 굉장히 다양한 그 일종 원소 구조의 2D 소재나 이종 혼합 구조의 2D 소재나 아니면 이런 다양한 모프 소재나 그 트랜지션 메탈 옥사이드 소재나 요즘 떠오르고 있는 페rov스카이트 소재들에서도 이 2D 2차원 소재라는 엄청나게 큰 연구 분야를 이제 그래핀의 발견이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2D 소재들이 현재에서는 연구 단계에서 많은 개발이 진행이 되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그래핀의 이제 친척이라고 할 수 있는 카본 C3N4나 그래피티 카본 나이트라이드 소재의 경우도 오늘 굉장히 소개해드릴 그 적합한 소재인데요. 그래피티 카본 나이트라이드 소재의 경우에도 이렇게 그래핀 퀀텀 덧이나 그 카본 퀀텀 덧 같이 멜라민이나 유리아 같은 질소기가 풍부한 천연 소재를 활용해서 합성이 굉장히 간단한 방법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래피티 카본 나이트라이드도 굉장히 우리에게 유용한 탄소 소재이고 앞으로도 개발이 많이 이루어질 그 탄소 소재라고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공정적인 분야에서는요, 이렇게 다양한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다양한 이제 합성 방법들이 있는데요. 많은 이제 연구 레벨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그 적은 비용을 활용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저에너지를 활용하고 어떻게 하면 최대한 화학 공정이나 아니면 최소한의 시간을 통해서 소재를 합성할지에 대해 다양한 연구자분들께서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연구 분야는 저 또한 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서 현재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는 그 분야 중 하나입니다. 자, 오늘 핵심적인 내용에 앞서서 이제 친환경 탄소 소재 생산을 했던 예시들을 그 스페시픽한 연구들을 조금씩 소개를 해드리고 오늘 발표를 조금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제 우선 첫 번째로 그래핀 소재를 오늘은 조금 중점적으로 예시를 두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주로 연구를 했던 소재이기도 한데요. 이 그래핀 소재 같은 경우는 이런 친환경적인 생산 방법을 통해서 개발이 많이 됐었던 소재 중 하나입니다. 우선 이런 친환경 소재를 활용해서 그래핀을 만든 연구는 2011년에 제임스 그 라이스 유니버시티의 제임스 투어 교수님의 그룹에서 첫 번째로 이제 개발이 되게 됐었는데요. 이 제임스 투어 교수님의 연구 그룹에서는 이제 이런 굉장히 다양한 천연 소재들을 활용을 해서 정말 여기 나와 있는 것들만 봐도 굉장히 재밌죠. 이런 풀들, 잡풀들, 아니면 정말 강아지의 똥, 아니면 플라스틱, 아니면 뭐 바퀴벌레의 다리, 아니면 초콜릿, 아니면 다양한 쿠키 크럼블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다양한
우리가 버려질 수도 있고 재활용도 가능한 소재들을 활용을 해서 그래핀을 합성한 이런 결과를 정말 우수한 연구 결과를 이제 2011년에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더멀 CVD 공정을 활용해서 합성을 한 거였는데요. 이렇게 고온 퍼네스에서 카본 소스를 가지고 이런 코퍼 캐탈리스트 위에 이제 고온을 가열하게 되면 이 카본 소스가 고온에서 브레이크다운을 하게 되면서 이제 코퍼에 이제 증착이 되게 되고 이제 고온 코퍼가 촉매 역할을 하면서 그래핀을 합성하게 되거나 그래핀이 이제 코퍼 촉매 위에 이제 생성이 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특히 그리고 재미난 거는요. 카본 소스가 있던 쪽에서는 이제 그래핀 합성이 좀 어려운데 이 뒷부분에서 포퍼포일에 카본 소스가 있지 않은 이 뒷부분에 그래핀이 성장이 된다는 걸 제임스 투어 교수님 연구그룹에서는 발견을 하셨고 이렇게 이 연구이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그래핀을 합성했다는 거를 이제 발표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보통 그래핀이 2.4에서 2.5% 정도 모노레이어 그래핀이 2.5%의 비지블 라이트를 이제 흡수한다는 거를 이제 팩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특성을 지금 이 옆에 있는 그래프들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다양한 천연 소재들을 활용해서 굉장히 그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그래핀 소재를 합성한 굉장히 첫 번째 예시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했던 일들을 조금 소개시켜 드릴까 하는데요. 저는 이제 플라즈마라는 공정을 활용해서 그래핀을 합성을 해봤는데, 이 플라즈마 공정에서는 아까 보셨다시피 이런 2D 형태의 구조를 갖고 있는 그래핀이 합성되는 게 아니고, 정말 재미나게 이런 3D 구조를 갖게 되는 그래핀들이 합성이 되고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이 3D 구조를 갖고 있는 그래핀의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특성들을 갖고 있는데요. 2D 구조를 갖고 있는 것보다. 이렇게 특히 에너지 저장이나 소재로서 굉장히 좋은 특성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2D 구조를 갖게 될 경우 다양한 이온들이 탈삽입할 때 그 패스웨이가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아이온 트래핑이 일어나거나 이렇게 이온들이 원활하게 탈삽입이 안 되는 그런 과정이 거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유니폼한 3D 모폴로지와 포러시티를 갖고 있는 그래핀이 합성이 되게 되면 이온 디퓨전이 굉장히 원활히 될 수가 있고 많은 이온들을 더 효율적으로 탈흡착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소재로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D 기반의 그래핀 소재보다 좀 더 우수한 특성을 보이게 되는데요. 특히 이렇게 조금 더 특성들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굉장히 이 3D 그래핀 소재도 넓은 그 비표 면적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높이 자랄 수가 있습니다. 한 4 마이크로 정도의 그 두께까지도 자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시트 간의 인터 기공 같은 경우는 200나노에서 50나노까지도 조절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메카니컬리 스테이블하고 그리고 물리화학적 그런 안정성도 상당히 좋은 걸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제 제가 했던 연구 중 되게 재미난 거는요. 저도 제임스 투어 교수님 같이 이렇게 다양한 그 천연 소재들을 한번 플라즈마 공정에 이제 넣어보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연구를 할 때 조금 생각을 해본 거였는데요. 보통은 이런 3D 그래핀의 경우도 메탄가스나 아르곤가스나 하이드로겐 가스를 넣어서 그냥 이렇게 보통적으로는 퓨리파이드 프리커저를 활용해서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하루는 이런 위험 물질을 위험 요소를 갖고 있는 이런 컴프레스드 가스들, 익스플로시브하고 컴프레스드한 가스들을 활용하는 것보다 우리 주변에서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고 훨씬 더 안전하고 그리고 또 버려질 수 있는 소재들이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런 천연 소재들을 한번 활용을 해서 그래핀이 진짜 만들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한번 하루는 이런 플라즈마 챔버에
이렇게 다양한 천연 소재들 넣어봤는데 정말 신기하게 10분도 안 되는 시간에 거쳐서 이 다양한 화학 구조를 갖고 있는 천연 소재들이 3D 그래핀 소재로 변형되는 것을 제가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미난 발견을 통해서 이런 천연 소재들이 빠른 시간에 효율적으로 그 다양한 분야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래핀이 합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는 당연히 소재를 만들어 봤으면 이거를 어디다 이제 써먹어 봐야 되겠죠? 당연히 이렇게 에너지 저장 소재로서도 제가 활용을 해봤고, 그리고 이렇게 나중에는 이런 필름 형태의 3D 그래픽뿐만이 아니고 이거를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파우더 생산 공정으로도 제가 이제 만들어 보게 됩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 기체나 이런 다양한 프리커서 엔지니어링들을 통해서 이렇게 파우더 형태로 대량 생산이 가능한 그리고 천연 소재를 활용한 3D 그래핀 소재를 이제 제가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3D 그래핀의 경우에 제가 이제 천연 소재를 활용한 3D 그래핀의 경우에는요. 이제 제가 슈퍼캐파시터는 아까 설명드렸던 에너지 저장 소재에도 잘 활용이 되게 되는데 굉장히 높은 용량을 보여주고 있고요. 200Fg이라는 굉장히 높은 용량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거의 그 이온 탈삽입이 원활한 단계에 따라서 거의 100% 용량 리텐션이 가능한 것으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전도성도 굉장히 우수해서 낮은 그 차지 트랜스퍼나 시리즈 레지스턴스를 보여주는 슈퍼캐파시터 퍼포먼스를 이제 보여주게 되었고요. 또한 이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그 3D 그래핀 안에는 인터십 간에 150나노에서 200나노 사이에 이런 기공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기공들 사이에 이제 제가 아까 설명해 드렸던 또한 전도성이 굉장히 좋은 카본 나노튜브 소재를 이 기공 사이사이에 이제 다시 끼워 넣는 재합성하는 작업을 거쳐서 이런 그 천연 소재로 만들어진 그래핀 소재와 탄소 나노튜브의 복합 소재를 활용해서 이 굉장히 우수한 슈퍼캐파시터라는 에너지 저장 소재의 활성 소재로 활용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다기공성을 갖고 있는 소재는 그 리튬이온 배터리에도 적용이 가능한데요. 리튬이온 배터리의 음극에 활용되고 있는 흑연을 대체해서 굉장히 우수한 그 음극 용량을 띠게 되는 이런 소재를 개발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차세대 2차 소재라 불리고 있는 그래핀 소재와 MOS2 소재를 이제 활용을 해서요. 이렇게 커머셜 그 음극 소재로 불릴 수 있는 그래파이트 일렉트로드보다 한 3배에서 4배 정도의 용량을 증가시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공대에서는 이런 다양한 우수한 에너지 저장 효율을 보여주고 있는 3D 그래핀을 이제 좀 더 다양한 천연 소재와 그리고 우리가 진짜 실생활에서 버려지는 정말 다양한 탄소 소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리고 플라즈마 공정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이 굉장히 유용한 탄소 나노 소재를 대량 생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도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환경 에너지 저장 분야뿐만이 아니고 이제 환경의 적용 분야에 대해서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플라즈마 공정뿐만이 아니고 더머 CVD 공정으로도 이제 2D 형태의 그래핀을 생성하는 연구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연구를 진행했었을 당시에는요, 이미 2D 그래픽 필름을 합성하는 그런 공정 프로세스는 굉장히 스탠다다이즈가 잘 돼 있었고,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그 방법론적인 기법에서는 많이 확립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그런 메탄가스나 수소가스, 캐리어가스인 알곤 등을 활용해서 보온 퍼너스에 이런 코퍼나 니켈 촉매들을 활용해서 이제 그래핀을 이 촉매 위에 합성을 시킨 다음에 촉매를 분리를 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그래핀 필름을 얻는 과정이었는데요. 제가 그때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들의 다양한 이제 논문들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공통적인 걸 하나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모든 교수님들께서 이제 메탄을 캐리어가 그 카본 프리커서 가스로 쓰시고 계셨고 하이드로젠이나 아르곤 같은 이런 가스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계셨는데요. 그리고 한 두세 시간 배치의 고온 공정을 이제 요구로 하는 공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저도 아까 그 플라즈마 공정에서 개발을 3D 그래핀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이고 그리고 값싸게 덜 위험하고 친환경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을까라는 연구를 진행했듯이 어떻게 하면 그럼 이 2D 그래픽 필름을 만드는 CVD 공정에서도 비슷한 혁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는데요. 이런 그런 생각의 과정을 거치게 됨으로써 제가 전에는 이제 굉장히 획기적인 그 그래핀 필름을 만드는 방법을 개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원자 구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게 컴프레스한 기체가 왜 돼야 됐을까? 그래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는데 이렇게 메탄은 가스고 우리가 또 이제 그 브루스타나 이런 그 휴대용 가스 버너로 쓸 수 있는 거는 뷰테인 가스고 근데 이게 나중에 조금 더 카본 하이드로카본 체인이 길어지게 되면은 이렇게 그 기체가 아닌 액체 폼으로도 존재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그 자동차의 휘발유로 쓰고 있는 거는 옥테인이잖아요. 바로 이제 C8 그룹의 이제 하이드로카본 체인인데 바로 이렇게 옥테인까지만 해도 이렇게 휘발성이 있고 어느 정도는 위험성을 갖고 있는데 좀 더 긴 하이드로카본 체인으로 가게 되면은 바로 우리가 자주 이제 활용하게 되는 뭐 이런 기름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그 버려지게 되는 폐유, 많은 양의 폐유들이 굉장히 긴 하이드로카본 체인을 갖게 되고 우리가 훨씬 더 안전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굉장히 우리가 더 친환경적인 그 스타팅 소재를 활용할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고 이런 프리커서들을 통해서 제가 우선 첫 번째로 폐유를 가지고 그래핀을 만드는 실험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양한 폐유들을 뭐 음식적인 부분이나 아니면은 그 일상에서 많이 활용을 하시잖아요. 이런 폐유들을 활용을 해서 두세 시간 공정이 아닌 30분 만에 이런 니켈 촉매에 이렇게 굉장히 유니폼한 그래핀을 합성하는데 이제 제가 성공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그 프리커서 엔지니어링과 공정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랩 스케일에서도 굉장히 싼 그래핀을 합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친환경적인 프리커서를 활용하고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활용하고 장시간의 프로세스를 단시간의 프로세스로 변형하게 될 경우 랩 스케일에서만 벌써 그 1분의 7 아니면 1분의 8 정도의 가격 절감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좀 더 큰 스케일로 프로덕션을 하게 되면 이 차이는 훨씬 더 벌어지겠죠. 그래서 제가 이 기술을 개발했을 때는 한 3 x 3, 3cm 바이 3cm 아니면 4cm 바이 4cm 샘플들을 주로 만들곤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그 호주 연방과학원에서 있던 제 동료들이 이 기술을 활용해서 30 바이 30, 40 바이 40cm의 그 대량의 그래핀을 합성하는데 성공을 했고 이게 굉장히 그 상업성 있는 기술이라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값싸게 효율적으로 친환경적으로 그래핀 생산을 했으면 당연히 이 그래핀을 어딘가에는 또 활용을 해봐야겠죠. 근데 참 제가 운이 좋게도 제가 만든 이런 폐유를 활용해서 만든 그래핀에서는 이렇게 굉장히 효과적인 수처리 멤브레인에 제가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합성했던 그래핀 샘플에서는 이렇게 그래핀이 보통은 디팩이 없이 이렇게 스티치가 되게 될 경우 이렇게 수처리 멤브레인으로 그렇게 활용될 수가 없습니다. 보통 디팩이 없는 그래핀은 물이나 기체가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 퍼펙트한 그래핀이 아니고 이런 투 그래핀 도메인들이 이렇게 스티치가 안 되고 퍼펙트하게 알라인이 안 되고 서로 오버래핑을 하게 될 경우 물이 통과할 수 있는 굉장히 적합한 나노 채널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 나노 채널들이 제가 이 특이한 그 폐유를 활용한 그래핀 공정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었고요. 이 나노 채널을 두 그래핀 간의 층간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그 물 원자는, 물 입자는 이렇게 통과할 수 있고, 그보다 큰 소디움이나 클로린이나 다양한 오염물질들은 제거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정들을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나노 채널들이 존재를 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결과적으로는 이 그래핀 분리막을 활용을 해서는 기존에 있는 커머셜한 수처리 멤브레인보다 훨씬 더 하시한 컨디션에서 더 우수한 분리막 성능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커머셜 막이 기존의 수처리 분리막에서는 굉장히 고농도의 솔트 솔루션이나 아니면은 그 솔트 솔루션인데 염이 높은 솔루션인데 다양한 화학 약품이 섞여 있다거나 아니면 정말 페트롤리움 오일 이런 굉장히 처리하기 힘든 오일들이 섞여 있는 해수의 경우 기존에 있는 분리막들은 처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화학 물질들이 이렇게 막에 끼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대로 통과될 수도 있고 이런 큰 문제점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그래핀 막을 활용하게 될 경우 그래핀의 굉장히 우수한 물리화학적 안정성 그리고 나노 채널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런 큰 입자들이 또 그래핀 위에 떠 있거나 앉아 있다고 해서 이 나노 채널의 구멍이 막히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꾸준하게 고농도의 오염물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안정적으로 계속 빠져나오고 오염물질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제거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기존에 있는 그 분리막보다 훨씬 더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는 그런 그 차세대 수처리 분리막을 이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버려질 수 있는 폐유를 활용한 그래핀을 활용해서 굉장히 우수한 그 수처리 분리막을 이제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좀 더 연구를 통해서 이 그래핀 소재 분리막이 어디까지 활용이 될 수 있을까를 제가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해봤었는데요. 정말 처리하기 힘든 폐수들을 이제 또 꼽아봤습니다. 이제 호주에는 광산업이 굉장히 발전을 한 나라인데요. 특히 광산업이 발전을 한 나라에서는 이런 애시딕이나 알칼라인 기반의 다량의 웨이스트 워터가 이제 생성이 되게 되는데 보통 이 굉장히 하일리 애시딕하거나 하일리 알칼라인한 웨이스트 워터의 경우 기존에 있는 분리막이 솔직히 핸들링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한 특히 이런 애시딕 솔루션이나 베이직 솔루션을 pH7인 뉴트럴한 워터로 만들기는 더더욱이 어려운 일이죠. 근데 이런 애시딕 솔루션이나 알칼라인 솔루션에서도 물 입자만 이런 그래핀 채널을 통과하게 되면서 그 그래핀막을 통과한 물의 경우는 pH7에 굉장히 안전하고 그리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안전한 물로 변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이제 고분자 분리막의 경우에는 이런 하시한 컨디션에서 오퍼레이션을 하게 될 경우 빠르게 이제 분리막에 그 열화가 오게 되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고 그래핀 분리막의 경우에는 이런 열화를 그 고분자 분리막의 열화를 막아주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폐유를 활용한 그래핀을 이렇게 애시딕하거나 알칼리한 솔루션을 pH7의 뉴트럴한 워터로 변환시키거나 바꿔 필터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고효율의 분리막을 제가 개발한 바가 있습니다. 역시 이제 다양한 분석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래핀 오염 물질이 있었던 그래핀 사이드는 굉장히 더러운데 퓨어한 워터만 통과했던 그래핀 막의 반대쪽에는 이런 염이 끼거나 오염물질이 끼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분석법들을 통해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친환경적으로 생산된 탄소 소재가 아니면 탄소 소재와 그 분리막이 결합된 복합 분리막 소재가 어떻게 환경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연구를 이제 하게 되었고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 소개해드릴 분야에 앞서서 이제 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야가 있는데요. 이제 다양한 이제 2D 소재들이 이제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이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고,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분야는 바로 이제 포토서멀한 프로세스입니다. 이 포토서멀 프로세스가 뭘까 하면은 바로 우리가 태양빛을 활용해서 우리가 오염수나 아니면은 바닷물이나 이런 염수를 활용을 해서 깨끗한 물을 정제를 할 수가 있는 공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태양열을 쬐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물이 뜨거워진다거나 이런 효과가 있는데요. 이거를 극대화시켜서 바닷물을 담수화시켜 버릴 수가 있거나 오염물을 깨끗한 물로 변환시킬 수 있는 그런 공정을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환경 분야에도 다양한 친환경적인 탄소 나노 소재들이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여기 이제 제가 소개해드릴 소재들을 보면 이런 천연 소재인 이런 대나무 아니면은 이런 나무나 이런 나무에 이런 그 나무를 이렇게 카보나이제이션을 시켜서 이런 블랙바디 이펙트를 일으키게 되면서 태양열을 이 변형된 천연 소재들이 태양열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흡수를 하면서 그 물의 오염수나 바닷물이나 그 짭짜르나 그 원수의 그 인터페이스를 아주 빠르게 고온으로 끓여주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이렇게 물이 그 우드 사이드에서 쭉쭉 아니면 천연 소재에서 쭉쭉 빨려오게 되면서 그리고 물과 이제 그 소재의 표면에서 엄청나게 뜨거운 열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제 이렇게 물이 빠르게 증발을 하는 이런 소재를 많이들 연구를 하고 있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천연자원 소재의 굉장히 다양한 활용이 앞으로 물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의 좋은 예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아이디어 thought provoking 위해서 한번 제가 이 분야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천연 소재들의 부분적인 카보나이제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친환경적인 물을 친환경적인 방법, 친환경적인 소재를 활용해서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대나무 아니면 나무뿐만이 아니고요. 이렇게 그 우리가 쌀을 재배하고 나면 이렇게 버려지게 되는 그런 라이스 허스크나 아니면 다양한 우리가 목재 이제 우리가 활용하고 남은 다양한 목재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그 열을 흡수할 수 있는 효과적인 레이어를 우리가 형성을 해서 우리가 깨끗한 물을 얻는데 잘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요즘 최신 연구들이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다양한 천연적인 탄소 나노 소재들 아니면 천연 탄소 소재들이 에너지 분야와 그리고 환경 분야에 정말 잘 활용될 수 있고 우리가 이런 CO2 가스를 배출하지 않고도 우리가 에너지 문제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예시를 지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에포트들이 제 생각에는 더 이제 나아가게 돼서 앞으로 미래 에너지와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더 다양한 그 천연 소재들이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버려진 버섯이나 버려진 나뭇잎을 이렇게 카보나이제이션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되게 효과적인 태양열을 흡수할 수 있어서 빠르게 증발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탄소 나노 소재로 변환을 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였고요. 이렇게 탄소 중립 시대 그리고 자원 순환 경제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소재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친환경적으로 생산할 수 있을지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게 되고 있고요. 이미 이런 탄소 나노 소재 분야의 경우에는 활발하게 연구적인 단계에서 그리고 산업적인 단계에서 많이 이 연구들이 진행되었고 어떤 분야의 경우에는 이미 상업적인 접목까지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미래 시대에서는 이런 친환경적인 소재, 탄소 소재, 탄소 섬유, 섬유 개발에 이제 다양한 연구들을 여러분들이 더 진행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이런 탄소 중립 시대를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제 긴 발표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는 여기까지 이제 발표를 마치고 특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네, 앞으로도 더 좋은 연구하시고 좋은 학업 성취를 하실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